하지만 그 꼭 부모의 이혼의 문제가 아니어도 우리가 겪는 실패라든지 좌절은 인생에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극복하는 데 인생의 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의 이혼의 상처를 극복해 가고 새로운 가정에서의 또 안정감을 찾는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경험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단풍이 많이 들고 있어요. 시간 나시면 야외로 나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오늘은 제 옆에 홍아동발달연구소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우리 서기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석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본인들의 선택으로 이혼을 했어요. 자녀들이 계신 분들은 나의 이혼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미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직 그 무거운 주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 오늘 이 영상 잘 봐주세요. 오늘 소장님이 좋은 얘기 해주실게요. 실제 아동 상담 센터에서 상담을 의뢰하는 분들 중에서 자녀들에게 그 이혼한 사실을 알리지 못해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해서 상담센터를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혼의 과정을 겪으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혼을 하는 과정을 알리고 해야지 될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리즈님은 이혼을 하실 때 자녀분들에게 어떻게 알리셨어요? 저는 그때 당시는 아이들이 어려서 그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고 네. 큰아이를 데리고 함께 법원을 다녔죠. 네. 나중에 이 아이가 이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게 되는 연령이 됐을 때 네. 이때 엄마 아빠랑 갔던 이곳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된 거다라고 설명을 해줬고 둘째 아이는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그냥 하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봤죠, 제가. 이혼이라는 거 들어봤어? 그러니까 엄마가 이혼했잖아. 엄마 통화하거나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눈치가 있잖아요. 부모가 이제 따로 살거나 헤어지거나 그런 것들을 정의하는 말이 이혼이구나 이미 알고 있어요. 현명하게 아이들에게 이혼의 과정을 전달하는 방법은 내가 이혼을 해야지 되겠다 결심을 하거나 이랬을 때 그 선택의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연령이 그래서 중요하지 않나요?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이해를 시켜야지 되는 거죠. 나이가 어릴수록 이혼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아이들은 많이 느껴요. 그때 그 아이들의 반응이 혹시 있나요? 실수를 하거나 이랬을 때 그런 것들을 포기해 버린다든지 롤모델이 대인관계에서 성공하는 대인관계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도 자라면서 사회성 같은 데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이혼이라는 걸 아이의 연령별로 사전 통보. 사전 통보라기보다는 대화를 하는데 이미 이혼하고 나중에 얘기하지 말고 그 과정에 아이를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누구와 살지 이미 정해진 상태라고 할지라도 아이에게 어느 정도 선택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선택권을 줬다가 아이가 결정이 난 상황이 아닌 경우를 선택을 했다면 선택권은 있지만 항상 선택권이 선택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되는 거죠. 왜 물어봤어? 막 이러지 않아요? 나 왜 해줄 것도 아니면서 왜 물어봤어? 막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충분히 그럴 수는 있겠지만 설득을 시키면서 스스로가 선택했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목적이 심리적으로 아이를 안정시키는 데 포커스가 맞아져야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경우 봤거든요. 부부 갈등이 많은 항상 그렇게 노출이 돼 있던 아이들은 소통 자체가 어려워요. 말귀리 안 통하는 애들. 그런 친구들은 이제 전문 상담센터를 찾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친구 얘기 들어봤는데 비싸더라고요. 이혼의 자녀들에게 무료로 상담해주는 그런 기관들을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동사무소 연식 나왔어. 소장님 연식 나왔어요. 아니요, 제가 한국을 한 6년 떠나 있다 보니
해당 주민센터와 관할 구청 같은 곳에 가면 아이들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를 연결해준다. 바우처 제도가 있기 때문에 바우처 제도요? 학습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부모의 수입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구나. 그만큼 또 이혼이 많이 보편화됐다는 얘기기도 하네요. 저는 자녀는 없지만 아까 참여하고 그 이혼의 결정에 선택권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이가 그거를 선택하면서 트라우마가 좀 생기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부정적인 정서를 형성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꼭 부모의 이혼의 문제가 아니어도 우리가 겪는 실패라든지 좌절은 인생에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극복하는 데 인생의 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의 이혼의 상처를 극복해 가고 새로운 가정에서의 또 안정감을 찾는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경험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엄마를 선택해서 슬퍼질 아빠, 아빠를 선택해서 슬퍼질 엄마. 그러니까 착한 아이들이 더 고민을 할 것 같아. 석인님처럼 착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일수록 이런 고민, 전 생각도 안 했어요. 이런.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 중에 이혼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편견을 깨는 좋은 동화책이 많아요. 그런 동화책으로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나서 저희 아들에게 아빠랑 헤어져서 살려고 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봤더니 아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럼 석인님은 지금 자녀가 없긴 하지만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고 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실제로 부모님이 싸워서 이혼하겠다고 하신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아빠랑 살래? 엄마랑 살래? 그래서 저는 그냥 펑펑 울었던 적이 있어요. 이 상황 자체가 그냥 싫으니까. 매일 있었던 엄마 아빠가 갑자기 이혼을 한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지? 나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은데? 그래서 펑펑 울고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빠랑 살자. 그래서 회유하셨나? 그래서 제가 또 펑펑 울고 이런 상황이 너무 싫다고 죽고 싶다고 하니까 그 다음날 어머니 아버지가 화해하셨어. 처세가 괜찮았네. 저희 때만 해도 새엄마, 새아빠 이런 게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 없지만 제 친구가 새엄마와 살고 있었거든요. 지금 그 친구 남편이 너무 불행하게도 한 100번은 이혼해야 될 남편이에요. 그 친구가 트라우마처럼 절대 안 한다고.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해도 저에게 말은 안 했지만 본인이 가진 아픔이 그 정도로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애들을 이혼 가정에 키우고 싶지 않다고 굉장히 결심을 크게 하더라고요. 그만큼 성인이 돼서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부모님의 이혼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건데 그 충격에 우리가 아이들을 노출시켰다는 죄책감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죄책감과 자기 비난만으로 내 인생을 내가 불행하게 산다면 제 2차 가해를 또 하게 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소장님께 조금 더 얘기 들어볼까요? 그래서 그렇게 안 좋게 된 경우 우리 아이가 받아들인다고 쿨하게 얘기는 했지만 진짜가 아니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좀 감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심텀들이 좀 있나요? 부모에게서 거부당했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이제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위축감을 가지게 되죠. 육아기의 아이들은 이제 퇴행 증상이라 그래서 뭐 오줌을 쌀 수도 있는 것이고 배변을 마무리한 친구가 다시 배변을 네, 말을 잘하던 친구가 말을 안 하게 된다든지 뭐 말을 더듬는다든지 학령기의 아이들은 뭐 등교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말수가 적어진다든지 학습 부진 주의 산만. 그랬을 때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내가 이혼을 해서 아이들에게 불안감을 형성시켜 줬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혼하고 난 후에
빨리 엄마로서 아빠로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스스로가 챙기고 거기에 아이들을 동참시켜서 안정감을 주는데 최선을 다해야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걸로 아이들에게 너무 쩔쩔매서도 안 되지만 아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어떤 표출을 하고 있는지 잘 들여다보고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게 아이에게 쩔쩔맨다라고 하셨는데 적당한 부모의 권위를 지키면서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뭐 죽을 죄인처럼 막 뭐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다가 입에 밴 부모도 사실 적절하지 않고 결정적으로 아이들한테도 좋을 것 같지 근데 않아요? 이혼은 어느 정도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것은 부모가 확신과 자신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미안하다라는 마음보다는 부모의 이혼이 인생의 과정 중에 하나의 선택이지 아이들의 마음에 집중해서 대화하고 공감하고 잘 관찰해주면 좋겠다는 우리 소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아이들과 공감하는 대화 많이 하시고 저희 영상 소장님 말씀 기억하신다면 제2의 인생을 즐겁게 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제 옆에는 소장님이셨습니다. 석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사랑 많이 받으시고요. 사랑 많이 하시는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